어제 평의는 오후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평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다소 빗나갔습니다. 재판관들이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간 가운데 헌재 내부는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원래 기자들에게 일부 개방됐던 곳인데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공무원증을 지참한 헌재 연구관이나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돼 있었습니다. 헌재는 소속 공무원이 각 층을 이동할 때마다 공무원증을 인식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누가 언제 그 층을 드나들었는지까지 모든 기록을 남기는 등 철통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선고기일이 언제 통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 후반쯤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어제 기일 통지가 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선고 2, 3일 전 기일을 통지한다는 게 헌재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탄핵 선고를 공지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하루 전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국회 측 역시 21일 금요일 선고 공지가 오늘 오전에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 선고 기일 통지서는 전자송달로 양측 대리인단에 전달됩니다. 헌재 측은 송달 전 양측 대리인단에 전화를 해 미리 알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대표 한 명씩이 헌재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선고일에 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간의 예상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중대한 헌법 위반 가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오래 걸릴까 싶은데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취재가 좀 됩니까? 네, 저희가 전직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법학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방향은 정해졌는데 결정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신중하게 고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재판관들의 의견이 안 모아진 게 아니냐는 말도 조금씩 나옵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아직 심증 형성이 되지 않은 일부 재판관을 나머지 재판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비상계엄 가담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겹치는 만큼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하느라 윤 대통령 선고도 늦어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인데 윤 대통령은 오늘로 22일째인데요. 선고가 늦춰지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이렇게 해서 상황을 온 국민이 TV로 목격했는데 네.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헌재가 계속 침묵하다 보니까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SNS에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선고 일정이 발표될 거라더라. 내부 의견이 몇 대 며칠 하더라. 내용도 다양한데요. 저만 해도 어제 오늘 10개 이상 받았습니다. 네. 한 전직 재판관은 평의는 재판관들만 참석하고 회의록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각을 예상하는 정보가 나돌았지만 결론은 8대 0, 전원일치 인용이었습니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몇 명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판은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탄핵 심판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후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판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반대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이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고, 안창호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보충 의견이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관이 자신만의 이유가 더 있을 때 제시하는 겁니다. 또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가 다를 때는 별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방향을 잡았더라도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마무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처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시도가 심각하다 이러면은 별개 의견을 쓰는 것이고요. 또 비상계엄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보충 의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조율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반대 의견이 담긴다면 헌정사상 첫 차례라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이의 제기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승복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